아마 PL에서는 뭐 바텀업 파싱, 그 다음에 탑다운 파싱에서 LL 파싱, LR 파싱 이런 것을 아마 배웠을 텐데요. 여기서는 어프로치가 달라요. 그 파싱 방법은 여러 가지 파싱을 막 시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결과물이고요. 오토마타에서는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파싱이 나올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지 그 하나하나를 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머를 하나 쓰겠습니다. 자, 이 그래머는 정말 자주 보는 그래머죠. A와 B가 같은 수가 있는 스트링들을 생성하는 그래머예요. 그러면 이거 데리베이션 과정을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가 A, A, B, B예요. 스트링이 이렇게 짧으면은 여러분들은 눈치껏 금방 어떻게 데리베이션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처음에 S에서 뭘로 가야 되나요? A, S, B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S를 람다로 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데리베이션이 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법이 주어지고 이런 데리베이션을 찾는 과정.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짜겠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컴퓨터가 빨리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빨리 프로그램을 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brute force search를 하는 거죠. 자, 룰이 4개가 있으니까 룰 4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4개를 적용한 센텐셜 폼을 다 만들고 이렇게 일단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또 다 적용해요. 그런데 다 적용하기 전에 약간만 생각을 해보면 A, A, B, B를 생성할 수 없는 센텐셜 폼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A, A, B, B가 안 나오겠죠. 여긴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4개 중에 하나 줄였죠.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안 되죠? 어떤 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죠.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저 4가지 룰을 다 적용해 볼 건데 근데 S가 2개 있기 때문에 이쪽 S에도 4번을 해보고 뒤쪽 S에도 4번을 해봐야 돼요. 총 8개 센텐셜 폼이 나오겠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다 그냥 쭉 쓰겠습니다. 이렇게 4개가 나오겠죠. 이 4개는 앞에 있는 S에다가 저 4개의 프로덕션 룰을 적용해서 각각 만든 거예요. 똑같이 뒤에 있는 S에다가 적용해서 만든 게 또 4개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와 비슷하게 이런 것들은 중간에 제거할 수 있겠죠. A의 BB는 안 나올 테니까. 그렇죠? 또 여기서도 봅시다. 여기를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A, S, S, B가 하나 나올 거고요. 맨 위에 거를 적용하면 우리 여기다 번호를 붙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건 1번 룰을 적용한 거고요. 2번 룰을 적용하면 A, S, B, B가 되겠죠. 이게 좀 잘 안 보이, 글씨가. (3번) 룰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A, B, S, A,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룰을 적용하면 그냥 A,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들은 버리고, 사실 정답은 여기다가 람다를 마지막 4번 룰을 해서 AA, BB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간단한 파싱 방법이에요. Brute Force Search 혹은 Exhaustive Search라고 부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방법에서 이 그래머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원하는 센텐스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안 나오냐면, 만약에 W가 A, B, B 이렇게 돼버리면 A 개수, B 개수가 다르니까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Exhaustive Search 방법만 계속 한다면 안 끝나요. 그냥 계속 하겠죠. 안 나오니까. 언제 그만둬야 될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죠.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안 나올지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문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법을 살짝만 바꾸면 우리가 중간에 이건 더 이상 안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문법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 문법은 원래 문법하고 한 가지만 차이가 나고 거의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이쪽은 람다가 있고요. 이쪽엔 람다가 없어요. 근데 람다만 빼면 나머지 센텐스들은 똑같죠. 사실은 여기서 람다로 가는 거를 여기다 미리 반영해 놓은 거죠. 그래서 AB하고 BA가 나온 겁니다. 맨 뒤에 람다 대신에.
처음에 S가 람다로 가는 과정만 빠지면 똑같아요. 이렇게 문법이 주어지면 우리가 A, B, B는 몇 번 해보다 보면 아 이건 안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해보다가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해볼까요? 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는 모든 룰이 이쪽에 S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더 길다는 거예요. S 하나가 S 두 개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두 개, 세 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항상 더 긴 걸로 데리베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더 긴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센텐셜 폼을 만들어 가다가 한 4단계만 지나면 센텐셜 폼에 있는 터미널과 논 터미널의 길이가 4 이상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넌 터미널도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터미널로 바뀔 때. 그렇다면 4번을 우리가 라운드를 돌고 나면 거기까지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길이가 4 이상인 것들만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 안 나왔으면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띠어렘 5.2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머에 이런 형태의 룰이 없으면 그렇죠? 지금 아까 여기서 우리가 판정할 수 없었던 게 이 람다 때문에 넌 터미널이 줄어드니까 이 길이가 충분히 길어졌다가도 언제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만두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룰이 없으면은 길이가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그조스티브 파싱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형태의 룰도 없어야 돼요. 이건 길이를 줄이진 않는데 길이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터미널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넌 터미널에서 넌 터미널 하나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 그나마 이거 하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페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한 루프를 돌겠죠? 사실은 의미 없는 무한 루프잖아요. 다음 챕터 6에서는 어떤 그래머가 주어지든지 이거하고는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챕터 6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머든지 그 그래머가 억셉트하는 랭귀지를 바꾸지 않으면서 람다하고 이걸 람다 프로덕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유닛 프로덕션이라고 불러요. 이거 두 개를 다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하는 걸 잘 여러분들은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퀴즈 2에 나올 거니까 시험으로. 모든 거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는 시험에 나오는 걸로 다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게 띠어렘 5.2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뭐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하면 사실은 이건 이그조스티브 하니까 익스포넨셜한 파싱 알고리즘이거든요. 되게 무식한 방법이죠.
사람들이 나중에 더 좋은 파싱 알고리즘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게 뭐 탑다운으로 하면 LL 파싱, 그다음에 바텀업으로 하면 LR 파싱, 이런 파싱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나 아니면 컴파일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거기 가서 구체적인 방법은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S그래머라는 용어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S의 뜻은 심플이에요. 심플하다는 뜻인데 이거를 예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프로덕션 룰의 맨 앞이 다 터미널이라 해야 돼요. 여기 넌 터미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두 개를 봐도 요게 다 달라야 돼요. A가 여기서 한번 나왔으면 다른 프로덕션 룰의 시작에 나오면 안 돼요. B가 또 나왔으면 다른 데 시작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파싱 과정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여기 얘를 안 보였네. 얘를 갖고 봅시다. 이걸 파싱해 봅시다. 그럼 이제 이거 1번 룰, 2번 룰, 3번 룰이라고 할 텐데요. 맨 처음에 어떤 룰을 써야 될까요? 1번이죠. 왜? 스트링의 맨 앞이 A인데 스트링을 맨 앞에 A가 되게 할 수 있는 프로덕션 룰은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을 써. 그 다음엔요. 역시 1번이죠? 그 다음에 A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B죠? 이거 B를 너무 많이 썼네. B를 하나만 써야 되겠다. B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B가 있으니까 하나 더 있어도 되나? 여기 있고 여기 있어야 되나 보다. B가 있으면 하다가 좀 바꿔볼게요. 내가 미리 예측이 어려워서. B가 나왔으니까 2번 룰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또 B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S에다가 또 2번 룰을 쓰라는 거죠. 처음 게 맞았나 보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A니까 1번 룰을 써야죠. 이 S에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나머지 CCC에 대해서 이 3번 룰을 3번 적용하면 이 S가 모두 C로 바뀌겠죠. 야, 여기서는 이거 길이 4개짜리 하는 건데도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길이가 이게 몇이에요? 8인데도 금방 끝났죠. 그 이유가 이게
심플 그래머라서 그래요. 저기서 경우의 수가 많았던 거는 어떤 프로덕션 룰을 적용할지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개를 우리가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로 교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할 게 하나밖에 없으므로 8개 길이가 8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에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래머를 만약에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파싱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한 얘기들이 무슨 심오한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얘기들을 용어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S 그래머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람다 프로덕션과 유닛 프로덕션이 없으면 이 파싱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소개를 하고 실제로 어떻게 없애는지는 이제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리베이션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파스트리는 그래도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같은 센턴스에 대해서 2개 이상의 파스트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래머를 앰비규어스 그래머, 모호한 그래머라고 불러요. 어떤 그래머냐면 여러분 책 example 5.10에 있는 그래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A, B, B를 데리베이션 하려고 하는데요. 자, 1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나도 여기다 그리는 동안에 여러분도 멍하니 구경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나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한 걸로 생각하고 나와서 그리라고 하겠습니다. 2개 다 해볼 필요는 없고 자, 여러분 해봤죠? 이런 식으로 파스트리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팔꿈치를 펴고 높이 들어보세요. 잘 안 보여.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 그래도 있어. 사실은 이제 사람은 간단하게 그리는 걸 보통 많이 하겠죠. 뭔가 컴퓨터와 가까운 모양인데 몇몇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센턴스에 대해서 이렇게 파스트리가 2개 나오면 이런 그래머를 앰비규어스 그래머라고 부릅니다. 이런 앰비규어스 그래머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example 5.11에 나오는 그래머를 한번 봅시다. 그 그래머를 가지고 여러분이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한번 파싱해 보세요. 5.11의 그래머를 가지고. (5.11의) 그래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사람, 그렇죠? 이렇게 나온 사람,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이 그래머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특별하게 어떤 쪽이 이거를 하라 이거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싱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 파스트리의 형태를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현재는 A, B, C로 돼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 이 파스트리 형태로 여러분이 타이핑한 그 C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컴파일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실제 A, B, C 값이 계산이 되면요. 각각의 A, B, C 값을 가지고 바텀업으로 계산을 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경우는 B하고 C를 먼저 곱한 값에다가 A 값을 더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파스트리가 이렇게 나오면 A하고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칙 연산해서 주면은 곱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여기 이 문법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즉,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법에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넣지 않았으니까요. 곱하기든 더하기든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곱하기 우선순위가 더하기 우선순위보다 빠른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높은 것을. 그러면 이 문법을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놔두면 이런 파스트를 생성할지 이런 파스트를 생성할지 모르므로 문법을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바뀐 문법이 여러분 책 example 5.12에 있는 문법이에요. 자, 그 바뀐 문법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고 이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가지고 파스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모두 이렇게 나왔나요? 이렇게 나온 사람. 나는 다른 파스트리가 있다. 없죠? 이거는 하나의 파스트리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을 잘 만들어서. 뭔가 훨씬 길잖아요. 뭔가 훨씬 여기서 고생을 좀 하면 이게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파스트리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두 개를 어떻게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서 영어를 우리가 좀 배우면 이는 익스프레션의 약자입니다. 익스프레션은 수학에서는 수식이란 뜻이에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이란 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익스프레션을 더해도 하나의 익스프레션이고 곱해도 익스프레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센텐스가 나왔을 때 여길 먼저 잘라야 될지 여길 먼저 잘라야 될지가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이외에 F와 T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T는 term이고요. F는 factor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익스프레션을 텀들의 합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요. 그 텀을 다시 여러 개의 팩터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 먼저 텀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팩터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항상 더하기를 사용해서 먼저 분리하고 그 내부에서 곱하기로 분리하도록 우리가 그 우선순위 체계를 문법에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더하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를 하도록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선순위 문제는 이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스트리가 하나밖에 안 나오려면 여기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A 더하기 B 곱하기 C 말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해서도
파스 트리가 하나만 나와야 돼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나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죠. A 더하기 B를 먼저 하든지 B 더하기 C를 먼저 하든지 결과는 같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결과가 우리 실제 컴퓨터에서는 다를 때가 있어요. 더하기면 그나마 괜찮은데 A 빼기 B 빼기 더하기 C 뭐 어떤 걸로 설명하면 좋을까? A 더하기 B 빼기 C를 할게요. 근데 우리 정수를 저장할 때 범위가 있다는 걸 알죠? 16비트나 32비트 저장하면 어느 이상 커질 수 없다는 거. A가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라고 칩시다. 맥스. B는 1이고요. C도 1이에요. 그럼 만약에 파스트리가 더하기하고 빼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우선순위는 같으니까 이건 왼쪽부터 계산하느냐 오른쪽부터 계산하느냐 문제만 남았는데 왼쪽부터 계산하면 이걸 계산하는 순간 바로 오버플로우가 나서 에러가 나겠죠. 근데 여기를 먼저 계산하면 0이 되니까 오버플로우 안 나겠죠. 근데 우리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뒤부터 계산하는 게 좋은데 상황이 바뀌면 앞에부터 계산하는 게 에러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에러를 항상 안 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게 답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항상 나든지 항상 안 나든지 해야지. 여러분이 프로그램 짰는데 야, 이게 어떤 땐 돌리면 에러가 나고 어떤 땐 돌리면 에러가 안 나면 그거만큼 답답한 게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파스트리가 하나만 나오도록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항상 오류를 출력하든지 아니든지. 그러려면 이거를 앞에서부터 계산하라든지 뒤에서부터 계산하라든지 이런 거를 픽스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 문법에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게 더하기 곱하기를 했는데 더하기라면 어떻게 돼요? 파스트리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파스트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결국 왼쪽 계산을 먼저 하도록 파스트리가 생성되는 것이죠. 바텀업으로 올라오면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익스프레션 값이 계산되게. 즉 이 그래머는 정교하게 설계된 그래머예요. 프레시던스 문제도 해결하고 어소시에이티버티 문제도 해결하고. 어소시에이티버티라는 거는 왼쪽부터 같은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들이 있을 때 왼쪽부터 할 것이냐 오른쪽부터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요거 아마 여러분 컴파일러 시간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의 원래 목적은 그래서 그래머는 앰비규어스하지 않게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오토마타에서 주장하는 전달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이 뭐 PL도 듣고 다른 거 하니까 이 정도까지 알면 더 좋죠. 왜 앰비규어스 하지 않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계산한 값이 매번 달라지면 안 되니까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물어보겠죠. 아니 그러면 모든 그래머는 앰비규어스 하지 않은 버전이 있나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그래머는 어떻게 해도
앰비규어스하지 않게 바꿀 수가 없는 그래머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inherently ambiguous 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language가 ambiguous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경우에는 language는 ambiguous하지 않은데 그래머를 잘못 만들어서 ambiguous하게 만든 거고요. ambiguous하지 않은 그래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language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language는 아예 ambiguous하지 않은 그래머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원래 language 자체가 ambiguous한 거예요. 그런 language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하면 되죠. 거기에 뭐 하나를 더 넣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그 language를 ambiguous 하지 않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래머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 S 그래머의 관점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앞에서 시작하는 터미널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우리가 파싱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변수 이름 정할 때 맨 앞에 올 수 없는 게 있죠. 뭐가 올 수 없어요? 변수 이름의 맨 앞에. 왜 우리 C 언어 처음 배울 때 막 하잖아. 다음 중 변수 이름을 쓸 수 없는 것을 뭐 해가지고 다 해봤죠. 뭐가 안 돼요? 박경원. 내가 올 때 문도 열어줬잖아. 숫자 안 되죠? 왜 안 되게 할까요? 뭐 되게 하면 안 되나? 다 읽어보면은 어차피 이게 변수인지 정말 숫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0, AB 이런 거는 변수 이름 하고 001 이런 건 숫자 하고 하면 되잖아요. 되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파싱을 배워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파싱하기 되게 귀찮은 거예요. 아예 처음에 딱 숫자가 나오면 얘는 이제 인티저나 숫자라고 생각하고 파싱을 작업을 진행하고 0이 아닌 어떤 문자가 나오면 이건 변수 이름이다라고 진행해버리면 파싱 과정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 S그래머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0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0이나 그런 숫자들이. 그걸 이제 지금에서야 배운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1학년 때 가르치면은 힘들겠죠. 이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은 이 파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로 넣어놓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게 변수 이름 앞에 그 숫자가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맨 앞에 하나만 보고 한 글자만 보고 여기서부터는 변수 이름이다. 아니다, 이거는 숫자다라고 딱 판정하고 나누어서 데리베이션을 진행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빠르니까.